맥라렌, 페라리, 메르세데스는 오늘날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최고의 브랜드이자 고도의 차량 개발 기술과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F1 챔피언십 경쟁을 벌이는 명불허전 F1 근본팀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양산차 하나 없지만 F1의 역사에선 절대 빠져선 안 될 근본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F1에 입문한 팬들에겐 다소 낯선 이름일지 모르지만 F1을 조금이라도 오래 본 팬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바로 윌리엄스인데요. 지금이야 중하위권으로 분류되는 팀이지만 한때는 F1의 왕자에서 군림하던 전설적인 팀 윌리엄스는 대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레전드 팀으로 기억되는지, 원투피니시에서 준비한 윌리엄스 팀의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윌리엄스 팀의 역사는 자동차에 미친 한 남자의 인생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F1의 역사를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의 이름은 프랭크 윌리엄스. 1961년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산 첫 차로 아마추어 레이스에 나가 필드를 휘저을 만큼 그는 레이싱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드라이버, 정비공, 부품 판매원, 팀 매니저까지 온갖 역할을 거친 그는 결국 자신의 팀을 세우고 1969년 F1에 입성하게 됩니다. 뒷마당에서 중고 부품으로 차를 만들던 순수한 레이싱 열정의 산물이자 페라리 같은 대형 제조사 팀들에 맞서는 독립팀의 상징이었죠. 페라리의 창립자 엔초 페라리는 이런 팀들을 조롱하며 차고쟁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고쟁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돈. 팀 운영 자금이 항상 부족했기에 프랭크는 길거리 공중전화 박스에서 스폰서와 부품업체에 전화를 돌려야 했습니다. 결국 1976년 그는 자신의 팀을 캐나다 사업가에게 매각하고 팀 매니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은 F1 챔피언을 향한 그의 꿈을 결코 막아설 수 없었죠. 프랭크는 영국 옥스퍼드셔의 오래된 카페 창고를 인수하고 새로운 F1 팀 윌리엄스 그랑프리 엔지니어링을 설립합니다. 이후 유능한 개발진들을 끌어들이며 F1 정상을 향한 도전을 이어나갔고 드디어 1979년 영국 그랑프리에서 새로운 레이스카 FW07이 엄청난 접지력과 속도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당시 윌리엄스 팀 드라이버였던 클레이 레가토니가 레이스에서 우승하며 카페 창고에서 시작한 팀이 진짜 챔피언 타이틀 경쟁자로 우뚝 서게 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다음 해인 1980년 윌리엄스는 드라이버 챔피언십과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동시에 석권하며 마침내 F1의 정상에 올라섭니다. 이후 1981년에는 두 번째 컨스트럭터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고 82년도에도 드라이버 챔피언을 차지하는 등 모든 것이 순항하는 듯 보였던 그때 윌리엄스 팀의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집니다. 1986년 프리시즌 테스트를 마치고 니스로 향하던 프랭크 윌리엄스는 자신이 몰던 렌트카가 통제력을 잃으며 도로에서 추락했고 이 사고로 그의 생명이 위독한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의료진들의 피나는 노력 끝에 다행히 목숨은 건지게 됐지만 결국 그는 하반신 마비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죠. 하지만 이런 사고 역시 레이스를 향한 그의 집념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프랭크는 영국 그랑프리에서 다시 패덕으로 복귀했고 이날 윌리엄스 팀의 드라이버 나이젤 만셀과 넬슨 피케가 완벽한 원투 피니시를 기록하며 윌리엄스는 또 한 번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 이후 윌리엄스는 더욱 강한 의지를 가지고 F1의 새로운 역사들을 써내려갔는데요. 팀의 풍동시설에서 그라운드 이펙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실험하며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던 에어로 개발의 중심이 되었고 이후 1986년과 87년 연달아 컨스트럭터 챔피언을 차지하고 드라이버 챔피언까지 석권합니다. 그리고 1990년 천재 공기역학자 에이드리언 뉴이가 윌리엄스에 합류하며 최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트랙션 컨트롤, ABS, 반자동 기어박스, 액티브 서스펜션 등 뉴이와 함께 만든 윌리엄스의 레이스카는 그야말로 기술의 집합체였고 1992년 나이젤 만셀을 챔피언으로 만들며 F1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시즌 중 하나를 완성합니다. 이후에도 알랭 프로스트, 데이먼 힐, 자크 빌레브가 챔피언에 올랐고 윌리엄스는 1990년대에만 5번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을 거머쥡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할 것 같던 윌리엄스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아일톤 세나의 충격적인 사고, 뉴이를 포함한 엔지니어들의 이탈, 기술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거대 자본이 들어오는 F1의 흐름 속에서 윌리엄스는 점점 시대에 뒤처졌고 서서히 F1 챔피언십 경쟁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에는 그나마 상위권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꼴찌 팀들에게조차 위협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죠. 설상가상 2012년 창립자인 프랭크 윌리엄스가 팀에서 물러나고 그의 딸인 클레어 윌리엄스가 그 자리를 맡으며 팀을 다시 부흥시키려 했지만 2010년대 후반 윌리엄스는 형편없는 경기력과 갈피를 못 잡는 팀 운영으로 역사상 최악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차량 조립이 늦어지며 프리시즌 테스트에도 겨우 참가했고 시즌 내내 퀄리파잉 최하위는 기본이었으며 젊은 드라이버들마저 윌리엄스는 커리어의 무덤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2019년에는 200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했고 대부분의 스폰서들까지 후원 계약을 철회하기에 이르자 결국 윌리엄스 가문은 F1에서 완전 손을 떼며 팀을 매물로 내놓게 됐죠. 2020년 윌리엄스 팀은 도릴튼 캐피탈이라는 미국계 펀드에 인수되었고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팀 재건에 들어갔습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듯 했지만 2022년부터 다시 조금씩 포인트를 벌어들이며 윌리엄스의 재도약을 예고했죠. 2023년에는 메르세데스 강점기를 이끌었던 전략감독 출신 제임스 바우즈가 팀의 새로운 수장으로 합류했고 윌리엄스는 새 공장과
시뮬레이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드라이버 육성과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간 미래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2025년 시즌 초반부터 4강팀의 견줄만큼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윌리엄스는 언제쯤 과연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 윌리엄스의 드라이버들은 F1에서 가장 믿음직한 경력자 조합입니다. 먼저 카를로스 사인츠 주니어는 1994년생 스페인 출신으로 이름부터가 이미 유명한 레이싱 집안이죠. 아버지는 월드랠리 챔피언십의 전설 카를로스 사인츠 시니어, 아들인 사인츠 주니어도 어릴 때부터 레이싱 DNA를 받아 주니어 포뮬러를 착실히 밟으며 F1에 올라온 정통파 드라이버입니다. 레드불 유소년 아카데미 출신으로 2015년 토로로스에서 F1에 데뷔, 막스 베르스타펜과 한솥밥을 먹던 시절을 거쳐 르노와 맥라렌에서 성장세를 보인 뒤 2021년부터 페라리에 입단하며 커리어 정점을 찍었죠. 사인츠의 대표적인 별명은 스무스 오퍼레이터인데요. 주행 중에 시도 때도 없이 이 노래를 불러 유명해진 탓도 있지만 그가 보여주는 일관성 있는 퍼포먼스에서 비롯된 말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한방은 없어도 실수하지 않고 꾸준히 차량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의 능력은 팀에게 딱 필요한 안정감 그 자체죠. 팀이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능력도 탁월하고 팀워크가 좋아서 엔지니어와의 협업에서도 좋은 평을 받아왔습니다. 2022년에는 페라리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머쥐며 노력형 챔피언의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2023년 레드불의 시즌 전 경기 우승 기록을 막아낸 유일한 드라이버이기도 합니다. 페라리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던 사인츠는 2023년 시즌 시작 전 루이스 해밀턴이 이듬해부터 페라리에 합류한다는 뉴스가 전해지며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는데요. 레드불, 메르세데스, 에스턴 마틴 등이 그를 영입한다는 여러 소문이 돌았지만 그는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는 팀을 선택했습니다. 윌리엄스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팀 체질을 개선 중이었고 데이터 중심의 전략가 제임스 바울주가 만년 최하의 팀에서 성장형 팀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중이었죠. 사인츠는 단순히 강팀의 시트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어 팀을 키워나가는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그저 F1을 오래 하려는 선택이 아니라 진짜 챔피언을 꿈꾸는 드라이버의 결단이었죠. 칼로스 사인츠는 과연 윌리엄스라는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정상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윌리엄스의 두 번째 드라이버는 팀의 꾸준한 성적을 책임지고 있는 알렉산더 알본입니다. 알본은 1996년 영국에서 태어난 태국계 드라이버로 아버지는 영국인, 어머니는 태국계 중국인, F1 그리드에서 태국 국기를 달고 달리는 유일한 드라이버이기도 하죠. 그는 어릴 때부터 카트를 타며 F1 드라이버의 꿈을 키웠고 레드불 주니어 프로그램을 거쳐 포뮬러2에서 3위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토로로스에서 F1에 데뷔한 알본은 1군팀 레드불의 피에르 가슬리가 단 12경기 만에 강등되며 졸지에 레드불로 콜업까지 됩니다. 하지만 알본도 역시 세컨드 드라이버의 저주는 피할 수 없었죠. 시즌 내내 팀메이트 막스 베르스타펜과의 큰 격차를 보였고 결국 2021년 시트를 잇고 리저브 드라이버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알본은 F1을 포기하지 않았고 2022년 윌리엄스와 함께 F1 그리드로 돌아옵니다. 중하위권 수준의 차량으로 꾸준히 Q2, 때로는 Q3에 진출하며 윌리엄스 차량의 성능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끌어냅니다. 윌리엄스의 한계였던 차량 밸런스를 특유의 부드럽고 민감한 조형 감각으로 커버했고 데이터 피드백에서도 팀에 큰 신뢰를 주기 시작했죠. 알본은 뛰어난 실력 외에도 온화한 태도, 팀을 향한 충성도, 그리고 언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멘탈로 팀의 이미지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윌리엄스는 알본을 통해 기계가 아닌 사람의 에너지가 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줬죠. 알본의 커리어는 언제나 조용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반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지금 윌리엄스라는 이름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고 있습니다. 알본은 윌리엄스를 어디까지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허름한 카펫 공장에서 시작해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며 F1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팀 스토리로 기억되는 윌리엄스. 우리는 레이스를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창립자 프랭크 윌리엄스의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윌리엄스의 피트 크루들과 드라이버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묵묵히 그리드 위를 지켜온 진짜 레이싱팀 윌리엄스의 영광스러운 복귀를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시죠. 좋아요와 구독은 F1보다 빠르게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완벽하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